young and we didn't wanna be exposed. Even though it was cold, we were never wearing proper clothes. 수학여행으로 누구나 한 번쯤 가본 천년고도 경주. 그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문화재 이야기가 지겨울 법도 한 이곳 경주는 여전히 인기 여행지입니다. 천년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명소, 그 명소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지 13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We were never running out of time. As long as we had each other, oh, everything was black. 첫 번째는 경주 겹벚꽃 명소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신라의 국력과 문화가 절정에 달했던 경덕왕 10년에 지어졌고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이곳 불국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일주문을 지나면 보이는 반야연지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그 초록빛이 물에 반영이 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카메라를 들게끔 만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 둘째, 연화교와 칠보교는 국보 제22호로 서방 극락세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오르내리던 다리라고 전해지며 극락세계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청운교와 백운교는 국보 제23호로 등록되어 있고 불국사 앞마당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돌계단입니다. 대웅전을 향하는 자화문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로 인간 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다보탑은 대웅전 앞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석탑으로 석가열애의 설법 내용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다보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신라의 서울 서라버레운 아사녀가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서려있는 석가탑으로 전설 때문에 무형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외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국보와 보물들도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또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방문하면 불국사 일원에 300여 그루의 겹벚꽃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겹벚꽃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이 시기에 불국사를 많이 방문합니다. I close my eyes, so it's just you. 올해 이른 개화를 예상해 4월 중순에 방문하였지만 아쉽게도 막 개화가 시작되었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핀 겹벚꽃을 배경으로 예쁜 추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Back again. When the stars are aligned, we will dance. 두 번째 여행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풍력발전소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띄엄띄엄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이 바람의 언덕으로 불리는 경주 풍력발전소입니다. That I should say, but I am done. 풍력발전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자 경풍루 그리고 바람길 산책로를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산책을 하기 좋고 일몰,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니 일몰 시간대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Nobody's gonna make me feel. 또 차박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라 주차장에는 차박을 위해 조망이 좋은 곳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 차박을 위함이면 자리 잡기 쉽지 않은 곳인 듯 싶습니다. Take it as I go. Stronger than ever. Faded, there's not a shade of mine. All in all, I'm doing fine. 세 번째 여행지는 역사문화의 도시 경주 여행에 앞서 공부하기 좋은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신라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교과서에서 본 1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다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영롱한 자태의 그 금관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대표 전시관인 신라역사관을 비롯해 신라미술관, 월지관 등 상성 전시관과 기획전시가 열리는 특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신라역사관에는 신라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일련의 역사를 만날 수 있고 총 4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라의 문화를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불교와 미술에 대한 전시 콘텐츠는 신라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월지관은 동궁과 월지를 테마로 한 전시관으로 동궁과 월지 복원 모형을 비롯해 월지에서 출토된 나무배, 금동판 3존 불좌상과 같은 귀한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금장대입니다. Let me feel your love again. 'Cause I've been 금장대는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포토존은 유수지에 놓인 나룻배가 포토존입니다. 강변에 형성된 작은 연못 주변을 산책하기 좋게 공원으로 꾸몄고, 연못 가장자리에 설치한 나룻배는 인증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또 유채꽃 명소로 4월과 5월에 방문하게 되면 노랗게 물든 유채꽃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고, 무성한 버드나무로 둘러싸인 연못이 비밀의 정원처럼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be with you. Let me be that someone who can hold your hand. 금장대에 오르면 형산강 너머로 경주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고, 또 잔잔히 흐르는 형산강의 강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Oh, I wanna be with you. Oh, I wanna be with you. Be with you. Be with you. Be with you. 다섯 번째는 분황사와 그 앞 초록으로 물든 청보리밭입니다. When lights go out, you're in my mind. I close my eyes, so it's just. 분황사는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유명한 곳이고, 봄이 무르익기 시작할 때 분황사를 방문하면 초록으로 물들이는 청보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보리밭은 분황사와 황룡사지 주변에 넓게 펼쳐져 있고, 봄에는 청보리나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메밀꽃을 심어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경주의 일몰 명소 중 한 곳으로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게 되면 청보리와 어울려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주 제1의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태자가 기거하던 별궁인 동궁과 바다와 같은 연못 월지로 조선시대 폐허가 된 이곳에 기러기와 오리 무리가 있는 연못이라 하여 안압지라 불러왔는데, 지난 2011년 동궁과 월지라는 제 이름을 찾고 임해전과 부속 건물과 월지가 복원되었습니다. 단정한 누각과 소나무 군락이 야간 조명을 받아 연못에 비친 풍경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으로, 신라 왕족처럼 산책로를 따라 경내를 한 바퀴 돌면서 동궁과 월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원효대사가 요석공주를 만나기 위해 건넜다는 다리 월정교입니다.
월정교라는 이름은 김부식의 저서 삼국사기에서 통일신라 경덕왕 19년 궁궐 남쪽 문천의 월정교, 춘향교 두 다리를 놓았다라는 기록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유실되어 없어진 것을 10여 년간의 조사 및 고증과 복원을 통해 2018년에 복원이 완료되었고, 월정교 앞에 설치된 징검다리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목조 교량의 월정교를 감상하기 좋고, 또 월정교를 배경으로 예쁜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밤 10시까지만 개방하니 10시 이전에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는 신라의 천문대 첨성대와 김말지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천년숲 계림입니다. 첨성대는 국보 제31호로 천문 관측시설로 신라 선덕여왕에 축조되었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진 첨성대의 모양은 하늘과 땅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밤에 만나는 첨성대는 핑크빛 LED 조명으로 주변 밤의 풍경과 어우러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또 첨성대에서 눈을 돌리면 화려한 조명을 받은 계림숲이 나오는데, 이 계림숲은 경주 김씨의 시조 김말지의 탄생설화를 간직한 천년의 숲으로 첨성대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석굴암입니다. 입구에서 석굴암까지 총 600m 거리로 가볍게 산책하며 걷다 보면 석불이 모셔져 있는 석굴암에 도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은 국보 제24호이며 통일신라시대 751년 당시 재상 김대성에 의해 건립되었고, 당시에는 석불사라 불렸다고 합니다. 석굴암은 부처를 모시기 위해 치밀한 설계로 건축한 인공석굴로 신라 불교 미술의 정수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본존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항온 항습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영상이 없습니다. 석굴암을 보고 난 후 주차장에 전망대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경주 시내 쪽 전망, 그리고 반대편은 문무대왕릉이 있는 동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문무대왕릉이 있는 본길대왕 안해변입니다. 경주시에서 동쪽으로 32km 떨어진 대종천 하구에 자리한 본길해수욕장은 해중왕릉인 문무대왕릉이 있는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문무대왕릉은 바닷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길이 20m 정도 되는 바위섬이 있는데, 이곳이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중릉으로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를 지내라는 대왕의 유언에 따라 유고를 이곳에 모셔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열한 번째는 문무대왕릉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견대입니다. 이견대는 화려한 능료를 마다하고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문무왕이 용으로 변한 모습을 보였다는 곳이며, 또한 그의 아들 신문왕이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만 파식적을 얻었다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또 본길리 앞바다의 문무대왕릉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이곳에서 맞이하는 일출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열두 번째는 통일신라시대 사찰터인 가문사지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사찰로 건물은 모두 허물어지고, 현재는 동서 3층 석탑 2기와 금당 및 강당 등 건물터만 남아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후 외구의 침입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웠고, 절이 다 지어지기 전에 왕이 죽자 그 뜻을 이어받아 아들인 신문왕이 682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가문사의 금당터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은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하잖아요. 동해에 장사 지내라고 유언했고 해룡이 된 문무왕이 언제든 감은사를 드나들 수 있도록 금강 아래에 지하 공간을 만들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지하 석조 유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파도, 바람, 바위, 시간이 빚어낸 보물, 경주 양남 주상 전리입니다. 2012년 양남면 읍천리에 있던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숨겨져 있던 보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지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 솟은 모양의 육각형 돌기둥을 뜻합니다. 이곳 양남 주상전리군은 위로 솟은 주상전리뿐 아니라 부채꼴 주상전리, 기울어진 주상전리, 누워있는 주상전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상전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퍼진 부채 모양과 같이 둥글게 펼쳐진 부채꼴 주상전리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아주 희귀한 형태입니다. Thought we had it, the truth about our common. 립천항에서 전망대까지 해안 산책로를 따라 산책할 수 있고 전망대에서는 주상전리와 먼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니 꼭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We knew what we